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릴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주요 역량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어떤 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량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주요 역량을 알려면 삶의 주요 분야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먼저 삶의 주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의 삶의 주요 분야에서 첫 번째는 당연히 건강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육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을 모두 통틀어서 건강에 대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정신적인 건강 점수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 점수를 각각 낮은 게 1점, 높은 게 10점이라고 한다면 과연 두 개를 평균 내면 몇 점 정도 주시면 될까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 육체적인 점수가 높으면 정신적인 점수도 그렇게 꼭 낮지 않아요.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뭐 사람마다 다른 경우니까 이 점수가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는지를 한번 평균으로 매겨 보시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와 연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 또는 연인 관계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해당하는 연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점수는 그냥 5점으로 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점을 가지고 평가를 해볼 그냥 평균이다라고 보면 될 문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굉장히 뭐 그분하고 관계가 좋은지 아니면 자주 뭐 다툼이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본인 생각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가족의 관계입니다. 배우자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꼭 가족과의 관계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처럼 그 배우자랑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가족 관계가 또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평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배우자지만 또는 연인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범위로 넓혀지면 과연 어떻게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수를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에서 10점으로 매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게 지낸 친구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을 최근에 언제쯤 만나서 얼마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나요? 그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나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내 친구 관계가 얼마나 내 삶에 풍요롭게 와닿는지에 대한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네 가지가 개인의 측면에서 가장 처음에 시작되는 네 가지예요. 그 다음은 일 또는 목표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일과 목표가 하나로 같은 분들이라고 하면 그 점수를 그냥 매기시면 돼요.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점수를 매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진정 삶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자기가 가고 있느냐 아니면 가고 있지 못하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취미입니다. 취미는 사실 열정을 대변해요. 내가 지금 삶을 얼마나 열심히 잘 살고 싶어 하는지 에너지가 남는 사람들 아니면 에너지를 내서라도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 즉 열정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은 취미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성과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자면 뭐 악기를 배울 때 굉장히 깊은 레벨까지 배우고 다른 악기를 또 배운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배울 때도 그렇게 수영을 배운 다음에 스킨스쿠버도 하고 아니면 그런 라이프 가드 자격증을 따는 데까지 깊이 있게 취미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그런 분들에서 보여지는 그런 열정이 곧 취미로 대변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음은 재정 상태입니다. 사실 재정 상태와 방금 말씀드렸던 일 목표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재정 상태를 만족하게 시켜서 하는 일이 있고 자기가 꿈꾸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사실 이 재정 상태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만족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요즘 세상에는 워낙 이렇게 부동산 투자도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서 금전적인 그 자유를 얻으셨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재정 상태에 대한 걱정 점수는 별로 없으시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고요. 마지막은 동료 관계입니다. 사실 친구를 제외하고 또 동료는 다르잖아요. 자기가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료 관계는 몇 점을 주느냐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동료와 보내는 시간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거의 일주일 내내 동료와 붙어 살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관계가 몇 점이나 나타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8가지를 가만히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는 점수가 높고 어디는 점수가 낮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몸이 아팠던 분들이라고 하면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건강 점수가 높을 거고요. 최근에 뭐 결혼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연인이 생긴 분들은 그쪽에 점수가 훨씬 높겠죠. 아니면 친구들과 재미있는 여행을 갔다 왔다든지 하게 되면 친구 쪽의 점수가 높을 거고요. 자, 그렇게 점수는 항상 변하게 마련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돌아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점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최근에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그러면 다 낫고 난 다음에 의식적으로 진짜 건강이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머리가 시켜서라도 건강 점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개선하려고 해서 점수가 높아지기 마련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감정이에요. 연인 관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막 연인이 생긴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모든 감정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점수가 낮아지고 그쪽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은 행동이에요. 예,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과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점수가 높아지기 마련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점수들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머리로 알고 감정적으로 했다고 해서 꼭 행동하지는 않아요. 뭐 쉽게 생각하면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의 예일 수는 있겠지만 교통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걸 잘 알지만 가끔 무단횡단을 하기도 하죠. 그거는 머리가 시키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급한 마음에 그 이성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이렇게 좀 모순된 행동들을 하면서라도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쫓아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이 전체 점수를 배정하는데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적인 것 이성과 감정과 행동을 넘어서서 이 전체 점수를 좌우하는 큰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의 의지입니다.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희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결국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정말 이걸 정말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계속 점수가 높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 그게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위의 점수들 중에 다른 게 어떤 게 영향을 주더라도 내 가족과의 점수, 내 가족을 대한 점수가 항상 높게 나오는 편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 점수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해도 그게 만약에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억지로 누군가가 나에게 주입한 생각이라면 그 점수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마지막으로는 주인의식입니다. 내 삶에 대한 주인의식인 거죠. 내 삶을 내가 정말 책임을 다 지고 있다. 내 삶 안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다 책임지는 거나란 마음으로 이 분야들을 대해야지만 이 분야들의 점수가 높아져요. 자, 그렇다면 역으로 여러분들이 방금 매긴 점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점 정도를 매겼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수가 낮게 나온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 얼마만큼 내가 주인으로서 대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8가지 분야는 어디 안 가는 내 삶의 주요 분야거든요. 내 삶의 주요 분야라고 한다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 책임도, 그 주인의식도 나에게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삶의 목표를 지금 계략적으로 세워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시작하자마자 첫 주차, 1주차에 삶의 주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느닷없이 내 삶의 목표를 제시해 준다고? 네. 왜냐하면 삶의 목표가 없으신 분들이 어떻게 지금부터 삶의 목표를 잡고 가야 되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10주간 그걸 잘 지키시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상세적인 얘기를 나중에 또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더라도 일단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자, 삶의 목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아니, 링코치 이봐, 자네 지금 무슨 얘기하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실게요. 삶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에너지를 온전히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옆에 보인 이 8가지를
방금 점수를 매기셨잖아요. 점수가 낮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리고 점수가 높은 것들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이 8가지를 충실하게 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앞으로의 1년간의 목표를 제가 제시해 드린 거예요. 지금부터 1년간은 이 8가지를 치열하게 개선하십시오. 그게 지금 당장 명확한 목표가 없으신 분들에 드리는 제가 솔루션입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목표가 명확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난 이런 걸 하고 싶다. 이걸 꼭 하고 싶다. 이걸 해야지만 된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드리는 솔루션은 이겁니다. 그 목표에 여러분들이 가진 에너지의 60%를 쓰세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결과물들을 연속해서 만들어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 자기개발 정규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설계 정규과정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자기설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매주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정말 제 분야의 중요한 결과물이겠죠. 그리고 코칭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코칭을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정말 생각하는 중요한 목표에 관련된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얼마만큼으로요? 제 에너지의 60%, 많이 쓰면 70%까지 쓰고요. 그럼 나머지 30%, 40%는 어디 가냐고요? 어디 안 갑니다. 이 8가지는 계속 개선해야 돼요. 이 8가지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나아지게 해야지만 제 삶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8가지에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고 이 과정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제 코칭 클라이언트의 삶을 개선하는 데만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제 삶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제 삶이 발전이 없으면 제 소중한 사람들도 좋은 곳으로 이끌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드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 에너지 레벨이 딸리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에너지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일이 너무 힘들고 바빠서 이 8가지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가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에너지는 어떻게 개선을 해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1.3절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들을 어떻게 집중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한 번 더 대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갈 거예요. 중요한 일이 뭔가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 표현인데요. Always remember the main thing is make the main thing the main thing. 굉장히 무슨 메인 띵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장난을 친 것 같지만 가장 요 표현이 제가 마음에 들은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살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내 삶의 주요한 것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분들이 느끼는 그 정말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중요한 일을 안 하셨던 게 제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안타깝게 느끼고 있냐면 제가 정말 중요한 거는 제 삶의 목표를 찾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블로그에서 열심히 글을 쓰는 이 취미를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블로그를 열심히 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블로그의 포스팅이 잘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식으로 하루에 한 개씩 올려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띄엄띄엄 뭐 한 3일에 하나 4일에 하나씩 올라오면서 그 컨텐츠의 뭐랄까요? 품질이랄까요? 하여간 이렇게 굉장히 공들여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간단간단한 것들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싶고 그래서 글 쓰는 능력도 키우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게 결과물이 잘 안 나오나요? 라고 했더니 다른 바쁜 일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삶에 살다 보면 굉장히 느닷없이 바쁜 일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누가 아파서 제가 간호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딘가 아파서 느닷없이 시간이 없어졌든지 할 수 있는데 그분의 경우에는 어땠냐면 집안일을 하느라 바쁘시대요. 집안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방금 얘기한 내가 정말 내 삶에 중요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집안일이 앞설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집안일의 비중을 줄이고 아니면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다던가 아니면 정말 이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분을 쓴다던가 하면서 내 시간을 확보를 해서 그 시간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꼭 그 예만은 아닙니다.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갖다 쓰라는 게 꼭 그 얘기만은 아니에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방금 그 말씀을 드린 분도 하루의 스케줄을 봤더니 어땠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들한테 밥을 해 먹이고 나서 집안 청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 한 잔 마시고 시작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집안 정리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다 쓰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같은 걸 하고 나면 체력이 다 떨어질 만큼 집안일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스탠다드가 너무 높았던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면, 아이들만 밥을 먹여서 학교 보내는 거는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하더라도 그때 딱 끊고 내가 원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걸 먼저 집중을 해서 뭐 2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먼저 해놓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다른 집안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한 단계 더 나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꿈과 연계돼서 한 걸음씩 내딛는 일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명확한 꿈이 없다라고 하면 나에게 지금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을 개선하는 일, 그거를 하루에 우선순위에 놓으시고 그거부터 하고 다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주요한 일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한다고 하면 꿈과 연계돼서 한 걸음 내딛는 일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역량을 개선하는데 먼저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분야에서 뭔가 3개 내지 5개의 핵심 역량을 찾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 커리어를 이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책도 내야 되고요. 강연도 계속 해야 되고요. 코칭도 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이 말하는 능력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 스피킹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책을 쓰기 위한 글쓰기 능력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대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무대에서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이 세 가지, 스테이지 매너, 그리고 글쓰기, 그 다음에 스피킹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핵심 역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요한 핵심 역량은 어떤 것들인가요? 제가 이런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보고서도 잘 쓰게 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빠른 시간 내에 잘 쓰면 내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다시 나를 개발하는 데 투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려면 결과적으로 나에게 지금 중요한 핵심 역량이 뭔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는 제가 가장 중요히 생각했던 건 사실 글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먼저였어요. 그 글 쓰는 능력이 향상될 때마다 결과적으로 내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핵심 역량을 블록 타임,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중요하게 딱 블록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그 타임을 만들어서 그 핵심 역량들을 개선하는데 그것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내가 핵심 역량에 대한 성과물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핵심 역량에 대한 배움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 형태의 블록 타임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블록 타임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드릴 테니까 마저 지금 이 이야기를 이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가족과의 시간도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딱 블록을 지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요 역량의 이해에서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해요. 탁월해져야 된다는 것. 아니, 왜 꼭 탁월해져야 되냐? 내가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되냐? 안 되는 거냐? 네, 안 됩니다. 단정을 지어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으시잖아요. 더 많은 걸 하고 싶잖아요. 더 많은 걸 나아지려면 내가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죠. 어디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한 발자씩 더 나아지셔야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걸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야망이 높은 만큼 그만큼 피를 흘리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피를 흘린다는 건 결과적으로 전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배경이 보이시잖아요. 평균으로 사실 거라면 사실 이 강연을 들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강연도 듣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신 거거든요. 안 끄덕거리시나요? 여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엑설런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더 나아진다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 강연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고민을 하다가 제 삶을 좀 더 나아지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길을 잃은 다음 날 제 자리에 돌아와서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다음 날 돌아와서 그 자리를 다시 돌아봤다 그랬거든요. 그 자리의 사진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바다 쪽을 바라보면 저런 사진이에요. 정말 막막하죠.
진흙이 깔린 모래의 바다와 저 멀리 하늘, 그리고 먼지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저게 제가 서서 바다를 바라봤던 그 장면에 있는 그 광경이고요. 그 위를 걸어다닌 제 발자국입니다. 길을 헤맬 때 그 진흙 위를 걸어다녔던 제 발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중에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인데, 그곳에 제가 이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기 위해서 세운 깃발 하나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요 화면에서 가만히 보시면 요 화면에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곳이 길이 끝나는 곳입니다. 그 길이 쭉 이어져 오다가 그냥 어느 순간 뚝 끝나요. 그래서 그 길에서부터 비포장도로가 이어지고 있고, 그렇게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저런 곳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자, 제가 저길 좀 더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으면 아스팔트가 시작되는 곳부터는 뭔가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저 광경을 처음에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꽃길만 가겠지. 저렇게 아스팔트를 달리면 되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었어요. 만약 그야말로 마치 목표만 생기면 이룬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헤매면서 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깨지고 아프기까지 하면서 배운 것은 뭐였냐면요. 답을 얻었다는 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겨우 저 출발선상에 쓴 것뿐이었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아스팔트 도로의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 선 거예요. 거기에 섰다고 해서 제 인생이 잘 달려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 위에서 달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열심히 엑셀을 밟아주고 노력을 해야지만 제가 더 나아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적은 글귀는 아직도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켜야 될 제 가족들, 제 책임이잖아요. 제가 짊어져야 되는 제 아이들, 그리고 제 부모님들과의 관계, 제가 집에서 가장이 아니라 큰 형인데, 큰 형으로서, 마지로서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아빠로서 해야 될 일들,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에서의 제 지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 있잖아요. 제 책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지켜야죠. 제가 세상 사람들과 약속이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고민했던 것들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얻은 답들에 대해서 그것도 동시에 경영을 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려면 지금보다 나아져야만 했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정말 더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었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더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탁월해져야 된다는 건 단 하나의 선택지였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할 땐 받을 수 있겠지만, 도움을 받기 위한 레벨이 되는 때까지 그 레벨에 올라가는 것도 내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조건 내가 지금보다 더 탁월해지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강하게 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더 지금보다 잘할 거야. 난 지금보다 잘할 수 있고 더 잘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어 라는 욕심을 가지세요. 그래야지만 나아집니다. 그렇게 내가 더 탁월해지겠다는 걸 온 몸으로 의지를 삼고 내 에너지를 개선하고 내 의지력을 더 쌓아가야지만, 내 절실함을 쌓아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다 설계하시고 이뤄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한 가지 더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 자료는 2014년 2월 9일 날 제가 한 출판사로부터 받은 자료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제가 제 초고죠. 처음 썼던 책의 제목이에요. 성공의 끝에 성장을 만나다. 저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책을 혼자서 열심히 끙끙대고 쓴 다음에 몇십 개, 거의 100개 가까운 출판사에 보내고 다 거절당했어요. 깔끔하게. 그런데 한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예의를 거쳐서 이렇게 회신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똑같은 일을 2016년 1월에도 겪었습니다. 2015년 말에 보낸 거죠. 투고를 했어요. 중동 생활에서 사막에서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A4용지 100장 정도로 써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2월에도 A4용지 100장을 제가 저 주제로 만들었던 거고요. 2015년 말에도 저 주제로, 사막에서 생활을 주제로 A4용지 100장을 썼던 거예요. 근데 똑같이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같은 출판사다 보니까 표현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이렇게 표현을 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2년이 또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인 거죠. 작년 이맘때의 일인데,
제가 책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토리처럼 엮어서 책을 써서 투고를 했더니 모든 출판사에 또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책을 못 쓴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더 배우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마음이 제일 아팠던 거는 맨 처음 2013년에 보냈을 때는 병이 났었어요. 거절을 당하고. 왜냐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된 것 같아서. 그런데 두 번째를 보내고는 내가 언젠가는 다시 써서 보낼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를 쓰고 나니까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일상에 있었던 일이지 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떤 한 가지 분노를 했냐면 방금 보셨던 2016년 1월 7일의 거절 이메일과 2018년 9월 13일의 거절 이메일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글을 복사해서 붙여 넣었더라고요.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내 책을 읽었긴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속상했지만 저는 간단하게 받아들였어요. 꿈을 얻기에는 제가 아직 자격이 미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탁월해지기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글은 꾸준히 쓰면서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힘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탁월해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많이 부대끼고 많이 깨지고 점점 더 나아지는 거죠. 그렇게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면 이 능력도 계속 개발돼요. 이 과정에 대신 제가 얻은 게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책을 쓰고 다음 책을 쓰고 그 다음 책을 쓰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덕분에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고서를 굉장히 빨리 쓰고 검토 기간도 짧게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물들을 내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다른 사람들이 뭐 두세 개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한 서너 개, 한 네다섯 개까지 결과물을 내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 시간에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별도로 야근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차피 야근을 하지 않아도 저만큼의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야근할 시간을 없애고 그 시간에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위한 강연 자료를 만들고 직접 학생들에게 강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활용을 했어요. 그렇게 제 능력을 키워갔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분야가 주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정작 결과물이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꾸준히 그 분야에서 탁월해지려고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셔야지만 나중에 언젠가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저는 언젠가 제 책을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전 정말 축제를 벌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성취를 이루고 축제를 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내 성취에 대해서 행복감을 계속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우고 꿈을 키우고 원하는 설계물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주요 역량에 대한 이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역량 이해에 대해서는 쭉 되돌아보신다라고 하면 정말 결과적으로는 탁월해져야 된다는 선택을 하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삶의 주요 분야가 있으신 분들은 에너지의 60%를 쓰고 아닌 분들은 100%를 그 삶의 주요 분야를 개선해 나가는데 치열하게 쓰시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꼭 기억을 하고 적용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기본 설계 지침.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려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그 첫 번째 두 가지. 지금 당장 적용해서 습관화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기본 설계 지침. 첫 번째, 수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